예, 무자본 M&A 2부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자본 M&A에 대해서 1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죠. 뭐가 M&A, 무자본 M&A고 어떤 사람들이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례와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시면서 나중에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할 때 뭐 많이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가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 이름은 다 생략을 했지만 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겠죠. 근데 그 아시더라도 이 부분은 회사 이름을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무자본 M&A 사례 중에서 감자 이후 주주 배정 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주 배정 증자를 할 경우에 우리나라 선법상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한테 먼저 배당을 하지 않는 증자는 할인율이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해서 증자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액면가 증자, 주주 배정으로는 액면가 증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액면가 증자를 하게 되면 감자를 해서 주가가 뭐 가치가 한 2,000원 된다고 하더라도 500원에 액면가 증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증자에 들어온 사람들 많이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주주 배정 증자를 했을 때 대부분의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를 안 합니다. 특히 감자 이후에 증자하는 부분은 많아야 50%가 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실권주는 공시사항을 자세히 보시면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일임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가 실권주를 기준으로 해서 차명 또는 이제 본명으로 증자를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래프가 쭉 있습니다. 쭉 보시면 감자를 한 다음에 거기서 증자를 해가지고 쭉 주가가 다시 내려왔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쭉쭉 떨어지는데 사례를 볼까요? 이때 배임 횡령 고시가 나타납니다. 2023년 9월쯤 되겠죠? 9월 말쯤 배임 횡령 공시가 발생되고 그러면 배임 횡령 공시가 발생되면 상장 폐지 요건이 해당되는지 주식 거래를 합니다. 주식 거래가 발생돼서 쭉 거래가 정지가 되고 있죠. 이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와중에 감자 공시를 합니다. 감자 공시를 해서 감자는 지금 주식 5주를 한 주로 합치는 5대1 감자를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10대1, 20대1, 30대1까지도 감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자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요. 감자 공시를 하고 그 사이에 증자 공시를 합니다. 주주 배정 증자죠. 그러면 이때 증자는 감자되는 주식을 전제로 해서 증자 공시를 하죠. 왜냐하면 증자된 시점이 감자 이후가 되기 때문에 감자 완료가 이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증자가 됩니다. 증자 완료는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주식이 그 감자 완료 시점에서 증자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감자 완료된 기준으로 증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시면 처음에 760원이었어요. 주가가 760원이었는데 감자를 했더니 주가가 5배로 올랐죠. 3,800원이 주가 기준으로 가치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액면가로 1,900만 주를 기본 자본금만큼 액면가 증자를 합니다. 그 자본금만큼 액면가 증자를 한다 그러면 가중 평균을 했을 때 3,800원 플러스 500원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150원이 주당 가치가 됩니다. 근데 2,150원인데 나는 500원에 증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증자와 동시에 1,650원의 시세 차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500원에 증자가 들어갔지만 실제로
기존에 있던 주식하고 계산을 해보면 1650원의 시세 차익을 느껴서 2150원이 원래 기준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장과 동시에 이 주식이 흘러나오면서 바로 하락을 하죠. 증자를 시권주 500원을 2150원에 증자를 해서 상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매각을 하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우선 할인율을 10% 이상 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보호예수라는 매도 금지 조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 2년까지도 매도 금지 조항을 두기 때문에 증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몇 년 걸릴 수가 있죠. 근데 그때까지 회사가 살아있을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주 배정으로 증자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실권주를 한 45% 이상, 50% 이상 실권주 난 부분을 받아서 증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주당 1650원씩 떨어져서 1000원, 500원 차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을 바로 수익을 받게 됐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5분의 1 토막으로 다시 떨어졌다. 주가가 다시 7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감자 이후에 그 주식이 10주가 2주가 되는데 그게 다시 760원이 됐죠. 한 주당. 그렇기 때문에 5분의 1 이하로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피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을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무자본 M&A에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사례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 내부 자산을 인수한 현금 인수한 M&A입니다. 보시면 매도사 재무상태 이랬습니다. 시가총액 230억이고 대주주 지분율이 32% 73억 정도가 됐었죠. 사내 현금 유보액이 한 15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매각을 할 때 220억 정도의 매각을 하겠다. 그럼 프리미엄을 180억을 달라는 얘기죠. 경영권 프리미엄은 180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회사 주식을 70억밖에 안 되고 시가총액 220억이 안 되는데 그걸 220억, 시가총액 230억인데 220억에 매각을 하느냐. 차라리 장중에서 60%를 걷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M&A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딜로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자본 M&A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경우는 1대1 구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대주주 넘어오는 주식이 73억 그리고 사내 유보율 현금 150억 합치면 223억 M&A 딜가 220억 1대1 비율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회사의 현금 유보율을 M&A 딜가로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M&A 무자본 M&A 하는 사람들은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절차를 보시면 처음에 계약금 22억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억을 지급하는데 주식을 일부 가져오게 돼 있죠. 그리고 회사가 경영권 개런티를 같이 합니다. 담보는 주식 7.3억과 경영권 관련 계약서 그리고 회사에서의 도장이 들어가죠. 그리고 소규모 증자, 소액 주식 증자 10억, 소액 CB, BW 10억. 상법상 보면 대부분 2년에 한 번씩 2년에 소액 증자 10억하고 소액 BW나 CB 10억을 증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엔 20억씩이었는데 이게 줄었죠. 10억씩으로. 증자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러 증자를 하고요. 소액 증자 찍기로 본 계약금 차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차금이라는 건 뭐냐면 2.2억의 사채 이자 선불을 지급한다고 했죠. 이 사채 이자 45일에 이자가 10% 2.2억입니다. 이렇게 45일이라는 거는 주주총회를 공시를 하고 나서 주총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이 45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채 이자를 소액 증자를 통해서 자금 마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잔금 198억 및 주식 나머지 주식의 에스코로를 법무법인에 에스코를 합니다. 근데 이 법무법인하고 또 짜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사채에서 돈 198억을 빌려와서 법무법인에 에스코를 하는 것처럼 앞에서 보이고 저녁 때 이 수표를 다시 회수해가지고 다시 갚아주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수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신문을 찾다 보면 나타날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그 지금 인수하는 사람은 들어간 돈이 지금 사채 이자 2.2억, 그것도 소액결 찍기를 통해 가지고 만든 자금밖에 없죠. 그래서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주초총회 당일날 등기임원 선임과 동시에 회사 자금 150억을 인출하고 그 주식 73억어치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회사 그 인수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판 사람은 딱 털고 나왔어요. 하지만 회사는 지금 150억이 횡령이 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주식은 대주주 지분은 전부 다 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횡령이 되고 대주주 지분은 담보 제공했는데 공시를 안 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범법적 현상이 발생되죠. 이런 회사는 여러 가지 뭐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해칭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대부분이 배임 횡령으로 2, 3년 안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회사 내부 자산으로 인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사 재무 상태를 보시면 시가총액 160억, 대주주 지분율 12%인 19억, 사내 현금 유보율 20억, M&A 딜가 80억.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자본 M&A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 19억에다가 사내 현금 유보 20억에 왔자 39억밖에 안 나오죠. 근데 M&A 딜가가 80억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M&A를 할까? 자, 보시면 M&A를 먼저 진행합니다. 계약금 8억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법인에 실질적으로 돈을 맡기지 않고 맡기는 척하고 다음날 찾아가서 바로 상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합병신고서 100억 정도 되는 회사를 합병을 해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펄이라는 회사 기준으로 하는데, 이 펄도 실질적으로 100억을 주고 인수한 게 아니라 1, 20억, 2, 30억 이내의 돈을 주고 인수한 펄을 100억으로 평가를 해서 합병을 신고하죠. 그러면 그 차액이 7, 80억 이상 납니다. 그러면 M&A 딜가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가격이 되죠. 그건 그렇게 이제 합병 신고를 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합병을 주총과 같이 발행하죠. 합병은 5% 이하의 소액 합병이 아닌 경우에는 전부 주주총회 사항이기 때문에 주총을 소집합니다. 주총을 통해 가지고 그 합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합병 신고서가 통과하고 그 금감원에서 통과되면서 그때 주식 1.9억 원어치와 이제 계약금을 제공합니다. 물론 사채로 빌려서 하게 되고요. 주주총회 때 합병 및 등기 임원을 선임해서 통과합니다. 그러면 합병 주식이 나중에 발생되는 부분, 발행되고 상장할 때까지 기간 동안 그 주식을 나올 수 있는 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죠. 신주 발행 시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공동 경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네, 그래서 주식 가치는 40% 희석이 됐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됐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예인 편, 시가총액 60억이고 대주주 지분 27%, 16억짜리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내 현금 유보율 30억. 이 주가 조작을 한 거죠. M&A는 하는데 주가 조작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가 작업을 제출했습니다. 회사 경영자와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경영자는 시사차익 등 차명 주식을 먼저 확보합니다. 작업자는 차명으로 장내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 수를 확 줄여요. 그리고 증자를 또 합니다. 그래서 증자를 통해서 그 주식을 확보하고, 그리고 장내 주식을 매집을 해서 유통 주식수를 확 줄입니다. 유통 주식수가 줄다 보니까 주가 작업하기 쉬워지죠. 그래서 주가를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명 연예인 M&A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 명의로 M&A 공시를 하게 되면 그 유명 연예인의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이든지 이런 식으로 공시가 뜨면서 주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의 언론 플레이뿐만 아니라 작업을 하면서 주가를 띄우는데요. 많이 띄울 때는 30배까지 띄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30배? 20배, 20배까지 띄우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 주가를 많이 띄우면서 그 기존에 있는 주식으로 그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개월 사이에 12,000원짜리 회사가 13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10배가 넘어가는 그 시세 차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세 차익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사례 분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M&A라는 사람들은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스타 플레이어 또는 어떤 테마에 맞춰서 주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자본 M&A는 주가 작업이 동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업회사의 주식 상태를 보시면 사내 시가총액이 90억, 대주주분은 20% 18억, 사내 현금 유보는 10억,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죠. 주가 작업을 절차를 보시면 경영자와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채제 등으로 이제 차명 주식을 확보하고 작업자는 차명으로 장내 매입을 한다. 앞에 연예인하고 동일한 방법을 투석하죠. 신약, 이 회사는 이제 신약 줄기세포 기업을 합병 공시합니다. 이 줄기세포 기업이 R&D만 있고 매출이 없는 회사고요. 그걸 미래 가치를 엄청나게 뻥튀기 해서 합병 공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테마로서 주가를 많이 오르게 되죠. 합병 통과 후 조작 세력으로서 주가를 띄워주는데 880원짜리를 1개월 만에 4,000원 가까이 올리게 됩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올리다 보면은 감리 종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작업을 올렸다 냈다 하면서 점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작업을 했죠. 그래서 4배 정도로 주가를 띄웠습니다. 합병 주식을 가지고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죠. 그래서 수익성이 없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회사가 더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자본 M&A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경영권이 자주 바뀌는 회사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경영권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영권 자주 바뀌는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감자와 증자를 반복하는 회사는 기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명칭을 이렇게 내기 애매하지만 이런 사채업자들, 유명한 사채업자들이 언론이나 어떤 인터넷 등에 거론되는 회사는 제외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적고 거래량이 적은 회사는 피한다. 호재성 주가가 오르면 피한다라는 얘기죠. 호재성 주가는 주사가 아니라 주가입니다. 호재성 주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재성 주가는 실적 없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걸 피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10에서 10% 수익률 때 팔아야지 이거는 뭐 50%, 100%, 200% 이렇게 본다는 거는 굉장히 욕심인 당이죠. 주식은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팔아야지 그 산 사람이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팔아야지 적정하다 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으면 무자본 M&A들한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댓글로서 여러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